자, 이제 비유동 부채 쪽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 가서 잠깐 살짝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 차입금 이해하기 쉽고, 사채, 충당 부채, 사채 쪽에 조금 어려운 애들이 나오고, 충당 부채도 좀 무난하고, 승학전급여 부채 이것도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좋겠고, 이연법인세 부채 나오고, 이제 리스 부채, 이연 수익, 그리고 장기 매입 채무 등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기 차입금. 여기는 좀 쉽지. 장기 차입금 약정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그런 차입금이다. 장기 차입 부채라고 명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장기 차입금으로 일단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유장차, 이거 우리 봤죠?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재분류를 한다. 간단한 거였고. 자, 자산 유동화 차입금이라고 해서 유동화 채무, 자산 유동화 채무, 자산 유동화 증권, 장기 유동화 채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차입금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어떤 페이퍼 컴퍼니,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이런 데다가 우리 채권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매출 채권, 돈 될 만한 것들을 SPC에 넘겨. 그리고 SPC가 모집한 돈을 우리가 끌어오는 거예요. 또는 우리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 그냥 돈을 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잘 안 해주죠. 담보를 맡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또는 이런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넘기고서 페이퍼 컴퍼니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을 끌어오는 거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라는 표현이, 발행하면 현금이 생기고, 그리고 자산 유동화 차입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sset backed security라고 써 있잖아요. asset backed. 우리 매출채권 등의 이 자산으로 담보로 맡긴, 그걸로 이제 담보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증권이다. 그게 자산 유동화 차입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를 챙겨가시면 좋겠고. 자, 이제 사채 올게 왔어. 사채,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이런 채권이에요. 사채 발행비 같은 경우는 증권사 같은데, 이제 사채 발행, 우리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 그냥 단독으로 진행은 안 하고 보통 이제 증권사 같은 데 끼고 거기다 이제 위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증권사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을 텐데, 그거는 발행가액에서 차감 처리한다. 자,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액면금액 100으로 사채를 발행한 거야.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사채를 100으로 발행했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근데 발행 비용이 5만큼 들었다고 치면 이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했다라는 게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산해가지고, 마치 사채, 우리가 할인 발행은 아니지만 마치 할인 발행한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과서에서야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하고 이러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제 액면으로 발행을 하는데, 발행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가지고 사채 장부 금액은 100에서 5만큼을 뺀 95만큼이 사채 장부 금액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 회계 처리만 보면은 마치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할인 발행된 건 아니고 마치 할인 발행된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래서 현금 100 이렇게 들어왔다가 사할차 현금이 5 나가면서 사할차 5 잡히고, 이 두 분계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채가 좀 크게 감소했다 라고 봤을 때는, 사채 만기가 원래 1년 더 길었는데 결산이 현재 남은 잔여 만기가 1년 이내가 돼서 사채를 죽이고 유동성 사채로 계정 재분류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사채가 증가하고 사채 만기가 다 되어서 상환했다. 그러면은 이제 원금 상환해야겠죠. 이자 금액은 만기 때 주는 이자 있겠지만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다라고 치면 돈을 만기 때 이자가 5였어. 그러면은 5만큼이 현금이 더 나가고, 그리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더 잡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큰 금액은 아닐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를 도식화했다는 거. 만기가 돼서 상환할 수도 있지만, 근데 봐봐, 만기 이전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고 나름 이자를 잘 내고 있었어. 근데 만기 이전에 사채 투자자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아이씨, 우리 돈 필요하다. 사채 빨리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채 시가 얼마에 이제 중도 상환을 한 거야. 그래서 사채 투자자가 이제 돈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100을 줘야 되지만 시가가 지금 90 정도야.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갚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상황이죠. 이게 90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몰라. 하여튼 투자자가 갚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갚으면 우린 현금 이제 사채가 날라가고,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 이 금액은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할인 발행 차금이 이 정도 있다라고 치면 할인 발행 차금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차액이 남는 거는 상환 이익이 될 테고, 상환 손익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사채를 이제 매입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발행자고 우리 회사가, 투자자가 매입자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요청한 중도 상환, 이거는 사채를 우리 발행자, 즉 우리가 판매자이면서 발행자죠. 이거를 사채를 우리한테 다시 넘기는 거잖아. 다시 되팔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투자자가 행사하는 풋옵션이에요. 투자자가 사채를 우리한테 되파는 거야. 그래서 중도 상환을 풋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투자자가 요청하는 중도 상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또는 콜 경우도 있어. 사채를 우리가 발행을 했는데 봐봐, 사채 발행자 우리가 자금에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좀 이자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피하자. 높은 이자 비용 계속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채 시가가 지금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투자자한테 그냥 빨리 갚아버린 거야. 즉 우리가 발행자인데 우리가 중도 상환하는 거예요. 요 위에서는 투자자가 중도 상환을 요청했으니까 사채를 우리한테 되파는 걸 우리한테 팔았으니까 풋이 되는 거고, 투자자의 풋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팔았다라고 보면, 근데 우리가 이걸 되사오는 거지. 콜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빨리 중도 상환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팔아버린 사채를 투자자로부터 되사오는 바이 개념이기 때문에 바이백이지. 바이백 영어로 하면. 그래서 콜 옵션을 우리가 행사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풋이냐 콜이냐 이거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콜은 발행자 입장에서 되사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갚아버리는 거고, 풋은 투자자 입장에서 걔네가 사간 거를 우리 발행자한테 되팔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풋인 거예요. 자, 이래서 이 개념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콜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빨리 갚아버린 우리가 콜 옵션을 행사해서 빨리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되사오는 거야. 발행된 사채를. 이렇게 되면 사채 없어지고 할인 발행 차금 있다라고 치면 이런 것도 이제 살짝 찔끔 없애주면서 여기서 이제 좀 다소 높은 금액을 우리가 좀 지급을 하는 거죠. 사채를 계속 들고 있기 싫으니까 우리가 콜 옵션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좀 높은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상환 손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을 상정했어요. 그래서 발행자, 우리 회사가 발행자라고 보면 우리는 사채의 판매자, 우리가 투자자한테 사채를 판매한 거고, 우리 발행자가 선택한 중도 상환은 판매한 사채를 다시 되사오는 거, 바이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자, 이거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콜과 풋의 차이. 자, 그래서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봤었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 액면이 100인데 95만 내세요. 이런 식이야. 우리가 만기에 100 드릴 테니까 현재는 95만, 투자자들이 이렇게 꼬시는 거지. 95만 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금을 95만큼 받고 나중에 100을 주겠다. 그리고 요거만큼은 이게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할인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데, 사채는 이제 액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채는 액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발행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정이 실무에서는 근데 종종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채를 발행할 때 드는 증권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을 별도의 손익계산서 비용이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차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발행가에서 차감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사채 액면 금액에서 이렇게 차감 처리하는 거야. 사채 할인 발행 차감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액면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행 비용, 요게 5가 발행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계산해서 회계상 마치 할인 발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할인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할인 발행 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서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떨리면서 이자 비용으로 찔끔찔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사채의 좀 더 구체적인 좀 몇 가지 사채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전환사채 실무에서 많이 나오죠. CB, 컨버티블 번드 해가지고 CB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사채다.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가 있을 텐데, 우리 발행회사, 우리가 발행했다 치면 우리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때 얘네가 투자하면은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채권을 사채니까 채권이죠.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발행했을 때야 사채지만 대출이냐 차입이냐 그게 그 말인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주가가 계속 주가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권리가 투자자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사채보다 처음 발행할 때 액면 이자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어요. 투자자한테 이런 권리가 주어지니까. 따라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사채보다 전환사채 발행을 선호한다. 주가가 높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자율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자자한테 주는 이자를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지, 발행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게 좀 핵심적인 개념이고, 실제 회계에서는 무슨 금액이 높은 전환사채 발행가액과 낮은 일반 사채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항목이 있고, 전환권이 있으니까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 일반적으로 좀 높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일반 사채보다. 그럼 요 차이가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가치다라고 해서 전환권 대가라고 해서 자본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전환권 조정이라고
일하는 금액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회계 처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금액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큰 금액이고 여기는 조금 찔끔 나타내는 금액이라 여기서는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것까지는 별도로 분석하진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요 큰 개념을 잡는데 지금 주력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회계를 보면 자, 비중이 높거나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일단 전환사채 발행이 됐으니까 증가했겠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일반 사채보다 금리가 낮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받았겠지. 자, 근데 크게 감소했어. 감소한 경우 대표적인 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거지.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사채, 채권 이거 니네 주식으로 바꿔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죽이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주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랑 주발초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반납을 하고 주식을 이렇게 받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전환하기 전에 뭐 나름 이제 만기가 있었을 텐데 결산을 봤더니 만기가 1년 이내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유동성 전환사채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고, 또는 시간이 아주 더 많이 지나서 주가가 높아지진 않았나 보죠. 전환할 실익이 없는 거야. 투자자가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주식이 주가가 높아야 주식을 바꿔서 이걸 팔아버려서 시세 차익을 실현할 텐데 주가가 낮으면 전환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만기가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냥 원금 상환하고 땡치는 거지. 그래서 전환사채가 이런 식으로 그냥 줄어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원금을 안 떼었다 정도 이제 안도를 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은 못했지만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만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환했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주식 사실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낮은 액면 이자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환사채에 투자를 한 거잖아. 근데 만기에 이렇게 그냥 원금만 돌려받게 되면 전환사채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일반 사채에 그냥 투자했으면 이자율도 더 높은데 일반 사채가 거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았던 거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자금 모집을 할 때는 투자자들을 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과서야 당연히 사채를 발행했다 1억 그러면은 갑자기 현금 1억 생기고 사채 1억 이렇게 생기지만 실전에서는 아니네.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야 돈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이렇게 뭐 발행했다라고 해서 현금이 이렇게 뿅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환할증금이 있죠. 전환사채 만기가 됐을 때 투자자에게 원금을 추가해서 얹어서 지급해주는 보너스. 그래서 전환사채를 투자자가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하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거였으면은 이자율도 낮은데 내가 매기 받는 이자도 낮은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전환사채에 투자한다? 뭐 이런 바보 같은 투자자는 없겠죠. 그냥 일반 사채에 투자하고 말지. 거기가 이율이 더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혹시나 좀 주가가 좀 별로여가지고 주식으로 전하지 않고 만기까지 이걸 보유하고 있게 된다면 이런 위로금 성격으로 만기 때 우리 투자자한테 원금뿐만 아니라 요 할증금까지 줄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투자해 라고 이제 꼬시는 거야, 투자자를. 자, 그래서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뒤에서 얘기할 교환사채 등에서도 사채 상환 할증금이 있는 경우가 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우리 회사의 현금 총알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환사채 우리 발행할 때 찔끔 한 3% 정도 찔끔 이렇게 만기 상환하게 되면 원금 100이라면 여기서 한 3에서 5 정도 더 좀 얹어서 줄게 라는 수준이라 금액적으로 중요한 이런 계정은 아니죠. 근데 이 성격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신 게 좋다. 만기까지 됐을 때 좀 위로금 성격으로 투자자에게 원금에 추가해서 얹어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어떤 가산 항목인데 금액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자, 그리고 또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 전환사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나타날 때가 있죠. 자, 이건 뭐냐, 투자자가 새 주식 신주라고 하죠.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이걸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데,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어. 분리형은 사채와 신주 인수권을 분리하여 각각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사채 두 개를 쪼갤 수가 있어. 그리고 비분리형은 사채와 인수권을 분리할 수 없다,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사채를 비분리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분리형 신주 인수권 사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뭐냐면, 대주주가 있어. 회사의 대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사채를 발행해서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사채를 발행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근데 신주인 인수권을 이걸 되게 싼 값에 해가지고 이것만 되게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그리고 신주인 인수권을 막 행사를 해. 그럼 아주 싼 가격에 뭐 사들였던 신주인 인수권을 활용해서 신주인 인수권을 행사하려면은 행사를 하게 된다면 신주를 새 주식을 대주주가 막 매입해버려. 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아주 쉽게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럼 대주주한테 힘이 되게 쏠리게 되잖아. 뭐 지배구조 이슈가 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들이 큰 문제점을 지적된 바가 있어서 뭐 한때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이 금지된 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공모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뭐 BW 발행이 허용이 되고 있다. 실무에서 뭐 BW라고 얘기 많이 하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지금 몇 번 얘기하니까 저도 지치네요. 하여튼 분리형 BW는 공모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전환사채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환사채에서는 투자의 전환권이 행사되면 우리 주식 발행해주면서 전환사채가 사라지죠.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거잖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채를 반납하고 주식을 받아. 근데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투자자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그거랑 별개야. 신주인수권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받아가는 거지. 주식을 매입하는 거지.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투자자의 말 그대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거니까 신주를 받아가는 거고 사채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비중이 높거나 크게 증가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 BW가 발행이 되면 금액이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것도 뭐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보다 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BW를 발행했으면 이제 금액이 높아질 테고. 근데 이제 감소한 상황을 보면 자, 신주인수권 보유자 꼭 이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꼭 BW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 인수권을 제3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걸 막 여러 사람들이 팔았으면 사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신주인 인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가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신주인 인수권을 행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이 사람이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돈을 받고, 우리 회사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줘야죠. 그러니까 현금 받고 자본금 주발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신주인 인수권 부사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색칠이 안 칠해져 있죠. 사채가 감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건 뭐 별도의 카테고리로 뭐 넣기가 그래서 그냥 여기 처음에 해놨어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행사할 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이건 마치 유상증자 하는 것과 회계 처리가 되게 유사하죠. 뭐 그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또는 뭐 신주인수권 자체 BW 만기가 이제 좀 긴 기간으로 발행이 될 텐데 만기가 1년 이내로 들어와가지고 결산일로부터, 그래서 유동성 BW로 돌렸다. 그래서 유동성 대체해 주는 거고, 만기가 돼서 상환했다. 그러면은 BW 없어지면서 현금 주고 뭐 약간의 이자 비용이 아마 생기겠죠. 약간의 이자 비용. 이건 뭐 금액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채가 없어지면서 만기가 돼서 상환하면 이런 식으로 뭐 현금이 없어지고 만기가 돼서 상환했을 때 이렇게 드디어 사채가 없어진다는 거. 자, 이제는 교환사채 쪽 얘기를 해볼게요. EB라고 하죠. Exchangeable Bond. 그래가지고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제3회사의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3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권리가 그런 붙은 사채다. 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원하면 이를 우리 회사의 주식, 우리 회사의 자기 주식이 되겠죠. 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회사 주식, 뭐 FVPL이나 FVOCI 로 계상되어 있는 그런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거를 교환사채라고 한다는 거. 자,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조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매도를 해야 되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겠죠. 근데 헐값에 팔기 싫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이걸 미끼로 삼아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야. 모집한 다음에 투자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회사 주식이나 나중에 일단 투자하시고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 또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그 회사 주식이 그 주가가 그때 나중에 높아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괜찮은 오퍼니까, 그래서 이런 권리를 이제 교환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환권이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자율은 좀 낮게 부탁드릴게요. 액면 이율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나서 이런 교환대상 주가가 나중에 상승하면 교환권을 행사한 다음에 주식을 받고 그리고 이걸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 CB, BW, EB를 비교를 하면, 회계적으로 비교를 하면, 자, CB와 BW의 차이. 그래서 CB에서는 우리가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우리 발행사 입장에서는 CB가 감소하고 전환사채 감소하면서 자본 주발초 이렇게 증가했죠. 자본이 증가하지. 그리고 BW에서는 투자자가 또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우리 회사는 돈을 받고 그리고 자본금 주발초 이렇게 증가하겠죠.
정해진 가격에 신주인 인수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준다, BW에서는. 근데 EB는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했어. 교환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일단 EB, 교환사채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자기 주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 FPL이나 FBOCI로 들고 있는 주식이 감소를 하겠죠. 우리 주식을 투자자한테 줘야 되니까. 또는 우리 자기 주식을 투자자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또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EB 교환사채 회의 처리를 보시면 발행했어. 발행하면 이제 증가하겠죠. 돈 받고 이제 발행한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 잘 꼬셔가지고 투자금을 모았어. 그래서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자, 근데 크게 감소했어. 봤더니 투자자가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요청해가지고 우리 자기 주식을 투자자한테 줬다. 그러면 교환사채가 없어지면서 우리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차익은 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발생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자산성이 없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이런 주식 이런 거는 이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자본으로 보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자본으로 원래 계산에 달아놨다가 이게 없어지면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생기죠. 처분 손익. 근데 이것도 원래 자산이 아닌 건데 처분을 하면서 이걸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에 꽂히겠지. 그래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자본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주식을 투자자한테 준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아니면 우리가 들고 있는 투자가 교환권을 행사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타회사 주식 내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타회사 주식을 투자자한테 줬어. 그러면 우리 주식을 FBPL 금융자산 또는 FBOCI 금융자산 이런 걸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금융자산 처분 손익이 PL에 인식이 되겠지. 근데 FPL 금융자산이면은 그냥 손익이 인식이 될 테고, 근데 FOCI 주식이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처분 없어지더라도 우리 PL에 인식이 안 되고 잉여금 인식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OCI 금융자산인데 관련 평가손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잉여금으로 반영이 돼야지. 이런 것도 좀 연계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우리 FOCI 금융자산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처분되더라도 관련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에 태우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실무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RCPS죠. RCPS, 전환, 상환, 우선주, 부채. 자, 그래서 전환 우선주 부채라든지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 또는 상환 우선주 부채 등등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데, 실무에서 이제 빨리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RCPS라고 그냥 하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빨리 갚으라는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할 수도 있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는 빨리 갚아라 라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우선주다. 영어로 redeemable이니까 이게 상환 가능한 그런 거죠. 그리고 convertible은 전환.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경우도 영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주니까 preference shares. 그래서 상법상은 자본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갭에서는 자본으로 분류가 허용되고, 근데 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채로 분류를 한다. 이 상환권이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갚아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전환 상환 우선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채가 붙어있는 형태로 쓰이는 게 보다 일반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실체는 이제 주식이긴 한데 상법상은 자본인데, 근데 부채로 분류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우선주는 보통주의 우선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긴 하다. 근데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우선주는 배당만 우선에서 받을 수 있어.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우선주에 투자를 해. 그러면 우선주를 갖고 있다가 회사 상황을 봐서 의결권을 내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다. 이러면 보통주가 필요하니까 전환을 해가지고 전환권을 사용해서 보통주를 받을 수 있겠죠. 또는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면 상환권을 사용해서 야, 투자금 내가 투자한 거 빨리 내놔 라고 말을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발행기업은 언제든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서 투자금을 이제 줘야 되니까 부채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CPS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의인데, 실무에서 자금 조달 수완으로 되게 흔히 활용이 되죠. 그래서 발행사 입장 회계 처리 이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정기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지. 그래서 상환 RCPS가 이제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발행한 거죠. 우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상환 우선주 RCPS를 이제 발행을 했어. 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크게 감소를 했다라고 보면 투자자가 이제 전환권을 행사한 거야. 투자자가 야 우리 보통주로 이거 전환 좀 해줘. 그렇게 되면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 RCPS를 없애고 이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자본금이라는 주발초가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해서 줬다. 이렇게 된 거고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RCPS를 주식으로 바꿔줘야 돼. 아니면 투자자가 나타나서 야 이거 도로 물릴게. 상환권을 우리 돈 좀 갚아라. RCPS 이거 물릴게 라고 해서 상환권을 행사하는 거지. 야 돈 좀 갚어. 우리 좀 돈 빨리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RCPS 없애고 그리고 이제 현금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RCPS 부채를 상환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RCPS가 확 줄어들겠지. 전환해도 줄어들고 상환권을 행사해도 줄어들고. 자, 그래서 사채 부분 조금 크게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진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